10억대 자산가들이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죠.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나요? 쉬울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직장생활, 급여생활로 10억대, 100억대 자산가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식이라든지 코인 이런 것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게 하네요. 그렇죠. 이제 재테크죠. 그거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재테크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재테크가 따로 있어요. 그게 뭐죠?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땅을 막 살 수도 없고 건물주도 보면 100억, 50억, 10억, 심지어 5억까지 제가 연봉이 한 4천 정도 되더라도 10년이라든지 20년을 이렇게 모아서 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만의 좀 그라운드?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리면 PD님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윤 PD님이 지금 20대잖아요. 고등학생 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자동차가 한 3천만 원대였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절대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자동차도 몇 번 사고 건물도 사고 막 신축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생각이 짧았구나. 생각이 짧았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저 아직도 뭔가 좀 현실 감각이 없는데 결국 돈도 결국 다 쓰일 때가 있잖아요. 네.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근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 PD님이 나중에 결혼하실 때 대출을 조금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레버리지라고 하는데, 윤 PD님의 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레버리지에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레버리지라는 뜻은 아시죠? 한번 말씀해 주시죠. 레버리지는 지렛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큰 바위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작은 돌멩이를 통해서 큰 바위를 들어 올리잖아요. 윤 PD님이 여자친구랑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신혼부부 대출이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잖아요. 그것도 레버리지의 하나인데, 그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가 윤 PD님의 어떤 생활의 윤택함과 행복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부동산의 레버리지는 나의 자산 가치를 좀 늘리는 거에 대한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저희 채널도 이제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콘텐츠만 지금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자영업자분들이 레버리지를 무조건 쓰셔서 상업용 건물을 사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막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장사가 잘 되시는 분도 없고 극소수잖아요. 솔직히 억대로 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건물을 살 수 있나요? 장사로 1억씩, 2억씩, 3억씩 버는 사람들 굉장히 적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마인드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PD님이 얘기하는 걸로 들어보자면, 아니 나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버는데 무슨 10억대, 100억대 건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무의식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긍정적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에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뇌가 생각하는 것들이 한 5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 중에 95%가 무의식의 생각들이에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의식들이죠. 그걸 바로 우리가 이제 무의식이라고 부르는데, 5% 정도만 우리가 의식해서 행동하는 생각들입니다. 오늘 밥을 뭐 먹지? 건프로님하고 촬영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할까?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과 행동들이죠. 그건 5%밖에 안 됩니다. 95%는 무의식에서 부정적인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급여가 이런데 내가 무슨 결혼을 해? 내가 무슨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사? 이게 바로 무의식의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영업자들이 건물 사야 된다는 것도 나는 돈도 못 버는데 무슨 건물을 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의 지금 이 소득 수준으로 건물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살 수 있다, 방법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죠. 저처럼 소자본으로 건물주가 되신 분들 계신가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는 소자본으로 건물주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장사는 건물주다라는 우리 회사를 통해서 이제 건물주가 되신 건데, 자영업자분들이 건물주가 돼야 된 이유 자체가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은 열심히 장사를 하죠. 월세를 내죠. 근데 이 월세가 레버리지잖아요. 내가 이 건물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건물의 주인한테 매달 월세를 내는 거잖아요. 이 레버리지의 종류는 아까 제가 종류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이 레버리지는 장사를 하기 위한 레버리지인 거예요. 결혼할 때 대출을 받는 레버리지는 행복을 위한 레버리지가 되는 거고, 이 레버리지의 종류를 다르게 생각하면 나의 자산을 늘리기 위한 레버리지로 쓰게 된다면 이 건물을 사야 되는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거죠.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내가 월세를 한 300만 원 내고 있어요. 이 근처에 식당들 대부분 다 300만 원이거든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는. 그 300만 원, 400만 원을 건물주한테 우리가 월세로 주는 게 아니고, 건물주한테 월세로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레버리지가 장사를 하기 위한 레버리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은행에다가 주게 되면 레버리지의 종류가 바뀌게 되죠. 뭘로 바뀌게 돼요? 이 건물을 매입하려는 나의 자산 가치를 증폭시키는 그 레버리지의 종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윤 PD님이 결혼을 할 때 대출 3천만 원 받는 거는 행복을 위한 레버리지를 쓰는 거고, 여자친구한테 나 조금만 시간을 줘, 1년 정도만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결혼 1년 뒤로 미루면 안 될까 해서 대출을
대출을 받아서 이걸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위한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뭔가 머릿속에서 띵 하고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건물 사기 위해서 레버리지 땡긴다 생각하니까 파민이 도는 그렇죠. 이 건물이라는 거는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주택이든 상업용 건물이든 비슷하거든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것 같지만 긴 평균으로 보자면 조금씩 계속 올라갔어요.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분들은 자기만의 그 오브젝트, 목표 자체를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딱 삼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장사는 건물주다 홈페이지에 자영업자분들이 건물을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강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정규반 강의. 그것만 보셔도 윤PD님이 머리에 띵 하는 거에 10배 정도 지식을 쌓게 되고 실제로 그 꿈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듣고 실제 건물주가 되신 분들도 계신가요? 이미 한 50명 정도가 있어요. 50명이요? 네, 저도 이제 건물주가 됐고 장사는 건물주를 통해서 50명 정도가 공동으로 매입을 하는 경우 포함해가지고 이미 건물주가 됐죠. 근데 자영업자라고 하면은 착각하는 게 자영업자는 식당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의사도 자영업자입니다. 의사도 자영업자다? 변호사도 자영업자예요. 그렇죠? 자기가 영업을 하는 거니까. 네, 최근에 이제 장사는 건물주다 통해서 건물 매입하신 분이 월세가 아마 1,000만 원이 넘으셨을 것 같아요. 건물을 사면서 이제 대출을 받았겠죠. 레버리지의 종류를 바꾼 거죠. 그러면서 은행에다 이자를 주는 게 1,000만 원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건물을 사서 거기서 장사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는 굴지를 조금 낮춰서 보면 돼요. 1,000만 원이 아니고 내가 내는 월세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낮춰서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본인들한테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이거 편집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왜요? 알면 이거 다 시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아까 얘기했죠, 제가 우리가 하루에 생각을 몇 개 한다고요? 5만 개 정도 합니다. 95%가 부정적인 어떤 무의식,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영상 이거 재미없어요, 이런 걸 다 날려버리고 긍정적으로 계속 바꿔서 의식적인 생각까지 다 긍정의 신호로 바꿔야 되는 거. 그게 일단 첫 번째 마인드셋일 것 같아요. 편집 안 잘라내도 이 영상을 보셔도 강의를 듣지 않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그냥 에휴 또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작만 하면 상위 1%인데 이 영상을 보기만 해도 사실 상위 1%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확인을 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것도 다음에 칭찬 한번? 칭찬 좋네요. 검토원님 칭찬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칭찬을 좀 잘 안 하기로 좀 정평이 나 있어요. 컨설팅이나 코칭 하다 보면 독서를 많이 해서 좀 칭찬을 잘 안 하는데 댓글 달아주시면 한번 읽고 칭찬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고 싶은데 완전 몰라도 봐도 괜찮은가요? 완전 몰라도 볼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완전 모르는 자영업자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타겟으로 만든 거라서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실전 사례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만 들으셔도 되고, 만약에 나는 완전 모르는데 실전 사례반까지 같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두 개 합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돼요. 막 용적률? 평단가? 어려운 단어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다 설명해 주시나요? 지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 보고 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 단어들은 네이버에 치기만 해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정도 노력 없이 건물을 산다? 에이 예끼 사람아, 진짜 그거 도둑노심보지. 잠깐만, 윤PD님이 우리 회사 들어왔으니까 윤PD님도 시험을 좀 봐야겠다. 이걸 좀 이해도가 있어야 좀 촬영도 잘하고 편집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지금 전화해가지고 시험지를 하나 만들으라고 해서. 멈추세요. 영상을 잘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들, 저희를 통해서 건물을 사신 걸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저희 통해서 건물 사신 분들은 또 장건 클럽이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클럽이 있거든요.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고 관리나 임차나 액시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사는 건물주다랑 우리 윤PD님 언젠가는 얼굴을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윤PD님도 많이 좀 사랑해 주세요. 건프레스입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